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는 모델, 바로 폭스바겐 ID 버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폭스바겐의 마이크로버스인 T1을 베이스로 한 이 T1은 1950년도에 출시가 된 비틀 다음으로 출시가 돼서 타입2라고도 불렸죠. 그래서 1세대 모델 중에서 1962년, 68년 그 사이에 출시된 요 형태의 디자인이 가장 유명합니다. 2세대 모델에서부터는 약간 좀 뭉툭해져가지고 모양이 좀 별로였고, 요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레고라든지 모형에서도 이 모델의 레플리카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캠핑카 레고 버전인데, 요게 전기차로 나오면 딱 요렇게 꾸미고 다녀야 되겠지 평상시에,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2023년도에 드디어 해외 출시를 한다. 올해 9월에 유럽 출시를 하고, 해외에는 내년에 출시를 하든가 늦어도 2024년까지는 뭐 출시를 해외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워낙에 유명한 모델이고요. 양산 모델로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에 출시가 되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는, 물론 계속 풀체인지가 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72년간 판매가 되는데 72년 동안 풀체인지를 6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횟수로 따지면 5번이죠. 6세대까지 나왔으니까. 그리고 1세대 모델은 25년간 생산이 됐고, 2세대 모델이 가장 많이 생산됐는데 이게 무려 45년간 생산이 됐습니다. 다른 세대 모델들도 꽤 생산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1세대 모델이 단종되기 전에 2세대 모델이 나오고, 2세대 모델은 3, 4, 5 나올 때까지도 계속 생산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워낙에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으니까 이렇게 판매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칭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이크로라고 불리기도 하고, 콤비라고 불리기도 하고, 분리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냥 버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영국에서는 캠퍼라고 불리죠. 또 딜리버리 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별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델이 이제 7세대가 올해 출시가 되는데, 내연차와 전기차로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T 플랫폼으로 그동안 생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MQB로 바꾼다고 합니다. 내연 자동차는 MQB, 그 다음에 전기차는 MLB. 그러면 ID4와 비슷한 형태로 제작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배터리 스펙이나 출력도 동일하게 얹어집니다. 배터리 82kWh 배터리가 탑재가 돼서 WLTP 기준으로 한 45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 기준으로는 한 300 중반에서 후반?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은 201마력, 4륜구동 연계되면 299마력, ID4랑 동일합니다. 차체 길이는 약간 적어집니다. MLB 플랫폼이 이제 MQB를 전기차 플랫폼으로 바꾼 거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생산이 된다 그러면 이제 늘리는데 한도가 있겠죠. 그래서 4.7m가 약간 넘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준중형보다 약간 큰 정도? 예. 중형까지는 아니고, 뭐 그 정도 사이즈,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이 되는데, 휠베이스가 무려 2988, 거의 3m에 달합니다. 이게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밴 형태이기 때문에 더 휠베이스를 확보하기가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역시 뭐 전기차로 다듬게 되면은 실내 공간을 빼기가 이래서 좋다고 하는 거겠죠. 사실 뭐 MLB가 완벽하게 전기차만을 위해서 새롭게 설계된 플랫폼은 사실 아닌데, MQB를 전기차로 이제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SSP로 폭스바겐이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이 MLB를 사용해서 밴 형태지만 휠베이스로 좀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스타리아가 5.2m가 약간 넘죠. 5275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50cm 정도가 더 길어요. 그 이상 깁니다. 그런데 휠베이스는 30cm가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연차 기반의 미니밴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이즈를 5.2m를 넘겨야 3.27 정도, 그 정도의 휠베이스가 확보가 되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니까 4.7m대의 전장으로도 3m 가까운 휠베이스를 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오닉5가 전장 대비 휠베이스가 얼마나 잘 나왔는가, 이게 전용 플랫폼이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아이디버즈가 MLB 플랫폼이 아니라 SSP로 만약에 다시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4.7m 전장이라 그러면은 3.1m 이상 휠베이스를 확보를, 실내 공간을 더 확보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뭐 미니밴이라는 형태는 이제 캐빈 자체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게 휠베이스 대비 더 넓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델이 빨리 국내에 출시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고요. 가격은 $45,000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그
후륜구동 모델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 출시가 되게 되면은 한 5,500만 원, 뭐 6천만 원 그 사이에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5인승과 2인승 카고. 저는 2인승 카고를 구입을 해가지고 요거를 마이크로 캠핑카로 개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게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디자인이 1세대 T1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1962년, 68년 요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너무 이뻐요. 그 다음에 실내도 정말 파악하면서 제 취향에는 정말 딱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사실 스타리아 정도로 좀 더 크면 실내 공간성 활용도가 좋기는 하겠는데 도심에서 스타리아만 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일상적인 영역에서 활용하는 데는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거든요. 이건 너무 전장도 그렇고 너무 커요. 그리고 휠베이스도 이게 3.2m가 넘다 보니까 뭐 최소 회전 반경서부터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중형보다 약간 큰 정도, 딱 그 정도 사이즈고 일반적으로 SUV를 움직이는 그 정도의 동선이나 주차 공간이면은 어디든 불편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 미니밴 형태니까 2인승 카고를 가져다가 캠핑카로 개조를 했을 때 활용도가 상당히 뛰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폭스바겐도 ID4에서 이제 V2L을 하겠다. 물론 이제 인버터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소형 인버터를 구입을 해서 그걸 사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캠핑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배터리 전장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거든요. 82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뭐 V2L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80% 완충된 상태에서 SOC 80%까지 V2L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산철, 리튬 인산철 배터리만 해도요 400A 요 정도 용량만 돼도 대충 계산해 보면은 여기에 5kWh 정도인데 그 정도만 돼도 하루 쓰는데 전혀 불편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전압 배터리 그 엄청난 용량을 V2L로 연결해서 캠핑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전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캠핑카로서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죠. 캠핑카 만들 때 전기 시설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전기차로 나오면은 뭐 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차가 되면은 또 무시도 히터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자체 히터로 켜놓으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 난방 같은 거야, 뭐 열선 같은 그 전기장판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출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걸 캠핑카로 만약에 개조하는 용도로 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으로 바로 구입을 할 생각이라서 굉장히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산 메이커도 스타리아나 카니발 요걸 전동화하는 거 빠르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기획이 돼가지고 프로젝트가 들어가서 출시를 앞두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타리아가 처음 나왔을 때 문의한 바에 따르면은 이 총중량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좀 기획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공차 중량이 있고 또 총중량이 있잖아요. 근데 공차 중량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이 총중량 탑승 인원이 이 스타리아만 해도 이제 최대 11명까지 탑승이 될 수 있으니까 65kg 해가지고 11 곱하기 하면 전체 총중량이 뭐 그렇게 되면은 한 2.7톤, 막 2.8톤 이렇게 총중량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이제 배터리 무게 증가까지 플러스를 하게 되면 3톤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 거죠. 뭐 3.1톤, 3.2톤 막 이렇게 총중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가격을 낮춰서 안정적인 주행성이라든지 내구성을 확보한다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이 투입해가지고 좋은 재료 써서 내구성까지 확보를 하고 주행 안정성까지 다 확보를 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상용차 베이스로 된 전기차가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이걸 누가 구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 전기차로 전동화를 했을 때 이 비용 문제, 가격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어서 시장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조에서 크게 개조 없이 전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수소전지 EV로 만드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사이즈 대비 총중량을 고려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뭐 묘안을 좀 찾아내셔가지고 이 스타리아 또 카니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미니밴 이런 형태의 스캅 형태의 전기차 국산차가 나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사이즈 총중량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좀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한 4.7에서 4.8 정도 탑승인원 7명 정도 되는 그런 승합차 미니밴 마이크로버스 형태로 해가지고 ID 버즈와 같은 형태를 기획해서 출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시장이 또 굉장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아웃도어를 함께 전기차로 즐기기 싶어하는 캠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컴팩트한 전기차를 원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폭스바겐의 SSP 플랫폼으로 해서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가 어떻게 나올까 이거보다도 이 ID. 버스 언제 국내에 출시될까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사이즈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게 170kW 충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80%까지 30분 충전 가능하고요. 완속은 11kW. 이걸 캠핑카로 만약에 개조를 하게 되면은 이 캠핑카들은 이제 아무래도 무거운 캠핑 장비들 이런 것들이 부착이 돼 있어서 주행할 때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큰 것보다는 좀 컴팩트한 사이즈로 주행감,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베이스의 차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기차는 밑에 하부에 배터리가 깔려 있으니까 일단 무게중심이 낮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를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A2B용으로 사용하는 주행 안정성에 있어서도 큰 이점을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캠핑카가 안고 있는 불안불안한 그런 주행 안정감 떨어지는 그런 것에서부터도 이런 정도의 사이즈와 그 구성이라면 벗어나서 이동에서도 보다 안정감 있는 주행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모델 기대하고 있고요. 국산에서도 스타리아든 아니면 뭐 카니발이든 전동화 빨리 기획을 해주시면 좋겠고 뭐 그게 총중량 문제 그리고 또 그거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가 대두가 된다 그러면 그 중간쯤 되는 모델로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 하나 출시하는 것도 지금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데 빨리 대응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전기차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국산 모델도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